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서 나오는 세계관 최강자 요리이치가 얼마나 강한 인물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귀멸의 칼날에서는 아주 강력한 적들이 나옵니다. 상현삼 아카자, 상현이 도우마, 상현일 코쿠시보, 최종 보스 추잔 무잔, 이들의 등장과 귀살대에서 나름 한가닥 한다는 이들의 싸움을 보고 있자면, 아니 뭐 이렇게 적들을 강력하게 설정해 놓은 거야? 작가 미쳤어? 앙?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요리이치의 존재가 나오고 과거의 행적이 나오는 순간 역시 작가는 미쳤다는 게 확실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렇게 강력한 적들 위에 넘사벽 하나 있고 요리이치가 덩그러니 있습니다. 인간보다 훨씬 센 혈기보다 훨씬 센 존재면 뭐 용의 후예나 악마나 뭐 그런 거임? 아니요, 그냥 인간입니다. 물론 선택받은 인간이죠. 누구에게 선택받았냐고요? 당연히 작가에게 받았죠. 요리이치는 작중의 시대상보다 400년 전의 인물이며 상현일 코쿠시보의 쌍둥이 동생입니다. 요리이치는 태어났을 때부터 반점을 가지고 태어났죠. 뭐 어린애기들 보면 몽고 반점 같은 거 그런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그 주들이 미친듯이 싸우다가 겨우 각성 상태로 돌입했을 때 나오는 그 반점, 그걸 그냥 태어났을 때 달고 태어났죠. 원피스로 치면 온몸이 무장색 패기로 둘러싸여 태어난 것이고, 드래곤볼로 치면 초사이어인 상태로 태어난 것이고, 나루토로 치면 뭐 선인 모드로 태어난 것과 비슷하겠죠. 즉 요리이치는 태어날 때부터 기본적으로 각성 상태에 비슷한 신체 능력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반점이 나왔다 사라졌다 하는 다른 주들 같은 경우 게임으로 치면 버프 스킬이라고 볼 수 있죠. 즉 사용하고 나면 뭐 쿨타임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조건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고, 반점을 쓰는 것이 자신의 생명력을 가져다 쓰는 그런 스킬이다 보니 오래 살지도 못하게 되는 양날의 검 같은 스킬인데, 하지만 요리이치는 태어났을 때부터 패시브로 장착이 되어 있으니만큼 반점으로 인해 빨리 죽거나 싸우고 나서 체력이 떨어진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때 당시에 평균 연령이 50살이 되지 않았고 반점 사용자들은 25살 안에 다 죽었다라는 묘사가 있었으며, 코쿠시보는 그게 무서워서 혈기가 된 것인데 요리이치는 80살의 나이까지 반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뭐 요리이치가 반점으로 인해 얻었던 고통을 꼽아보자면 어릴 때부터 그 반점을 아버지가 불길하다고 여겨 사랑을 못 받은 정도? 그래서 요리이치가 차별받고 그 스트레스로 인해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것? 이 정도가 있겠네요. 작중에선 그렇지만 독자들이 볼 땐 그 반점 모양이 존니 멋있어서 와 진짜 개간지다 하며 입덕할 수밖에 없었죠.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캐릭터 디자인 자체가 모든 애니메이션에서 나온 캐릭터들을 다 놓고 봐도 탑 티어에 속하는 그런 간지나는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진짜 멋있게 그린 것 같아요. 애니화가 되었을 때 얼마나 폭풍 간지를 보여줄지 너무 기대되네요. 고양이 인정? 인정! 그리고 요리이치는 태어났을 때 우리가 그냥 숨 쉬는 것처럼 했던 게 전집중 호흡이었습니다. 탄지로 일행이 나타구모산 이후에 전집중 호흡을 계속 유지하는 수련을 엄청나게 했었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체력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걸 단련하는데 엄청난 고통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게 가능해지는 시점에야 비로소 주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레벨이 된다는 것인데, 요리이치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숨 쉬는 게 전집중 호흡이라 말이 안 되는 수준인 거죠. 이게 정말 엄청난 것이 뭐냐면 전집중 호흡 상중을 익혔다고 해도 전투가 격렬해지고 다치고 그렇게 되면 호흡이 흐트러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호흡으로 전환이 되기도 하는데 요리이치 같은 경우는 일반 사람들이 하는 호흡 자체를 모릅니다.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작품에서 전집중 호흡이라는 것이 나왔다고 해도 전혀 따라하지도 못하고 아예 감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리이치 입장에서는 일반 호흡을 어떻게 하는 건지 감조차 못 잡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다른 주들이 사용하는 호흡의 검술들은 요리이치가 사용하는 태양의 호흡을 배우려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다른 방식을 적용해 파생된 호흡들이죠. 즉 오리지널 호흡을 쓰는 건 요리이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오리지널을 흉내내는 짭이죠. 염주였던 랭고쿠 신주로조차 선대 염주들이 써놓은 수기에서 태양의 호흡의 정체를 알고 좌절을 했을 만큼 다른 호흡들이 아무리 단련을 해도 오리지널 태양의 호흡을 따라갈 수가 없다고 표현이 됩니다. 아, 탄지로도 태양의 호흡을 쓰지 않나요? 네, 쓰긴 하죠. 하지만 그것도 어찌저찌 흉내를 내는 것이지 완벽하게 구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완벽하게 구사하기 전에 무잔이 퇴치되어서 만화가 끝났죠. 탄지로의 아빠가 했던 말 중에 호흡을 제대로만 사용하면 아무리 연속으로 동작을 해도 지치지 않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탄지로 아빠도 자기도 그렇게 배워서 아들한테 그런 말을 해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엄청 센 상대들이랑 싸워봐 어떻게 안 지치겠어요. 진짜 태양의 호흡을 사용하는 요리이치처럼 호흡을 패시브로 가지고 신경 쓰지 않아도 전집중 호흡 상태여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렇게 탄지로는 처음에 태양의 호흡을 조금만 써도 바로 과부하 상태로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죠. 요리이치는 그냥 우리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태양의 호흡을 이용한 검수를 하는 겁니다. 뭐 우리도 하루 종일 걸어다니면 힘들겠죠. 그래도 몇 시간 동안은 충분히 걸어다닐 수 있잖아요. 요리이치에겐 검술 자체가 그 정도 느낌이며 반점으로 인해 신체 능력이 개쩌는 요리이치에겐 정말로 밤새도록 검을 휘둘러도 지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탄지로가 쓰는 태양의 호흡이 비슷한 모습일 수는 있지만 오리지널에 비한다면 정말 흉내만 낸 거죠. 마치 롤에서 페이커가 야소를 한다고 칩시다. 그리고 롤을 8년을 했지만 여전히 실버인 제가 똑같이 야소를 한다고 치죠. 페이커나 종타쿠나 QWER을 누르고 스킬을 쓸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미니언을 먹는 것도 저도 나름 집중을 한다면 막타 쳐서 먹을 수 있죠. 하지만 플래티넘 정도 되는 티어의 상대와 라인전을 한다면 저는 숨도 못 쉴 겁니다. 하지만 페이커는 반대로 상대가 숨을 못 쉬게 하겠죠. 같은 QWER을 쓰는데 응용력에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이고 이건 똑같이 야소를 쓸 수 있다 라고 말을 하기엔 애매한 부분이죠. 그게 요리이치의 태양의 호흡과 탄지로의 태양의 호흡입니다. 그리고 요리이치에겐 다른 사람과 다른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사륜한 이런 거 아니고요. 내비치는 세계라고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눈인데 작중에선 근육의 움직임이나 장기, 약점을 꿰뚫어 보며 그 움직임을 통해 회피 능력과 치명타율이 높아지는 그런 스킬입니다. 엄청난 단련충인 아카자는 끝내 도달하지 못했고 코쿠시보도 엄청난 노력으로 인해 겨우 얻은 경지며 주들 또한 죽음에 직면한 위기 순간쯤에 터득할 정도로 어려운 경지인데 요리이치는 패시브로 달고 태어났죠. 싸울 때 공격에 맞을 수가 없는 거야. 어떤 타이밍에 공격할지 뻔히 보이고 어딜 공격하면 상대가 죽는지 알아버리니까 이런 부분으로만 봤을 때도 사실상 탄지로 일행 플러스 지금의 황금 세대 주 모두가 덤빈다고 해도 요리이치에겐 전부 한방 컷입니다. 인간을 상대한다면 자신이 죽은 줄도 모르게 순식간에 죽여주겠죠. 굉장히 배려심이 깊은 요리이치니까요. 뭐 다굴에는 장사가 없지 않느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최종 국면 때 무한성에서 주들 앞에 이름 없는 혈귀들이 엄청 나와서 공격했지만 타격 하나 안 입고 순식간에 다 썰어버렸죠. 나름 그 혈귀들도 하연급의 실력을 가진 혈귀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경지에 오른 사람에겐 하연의 혈귀든 우리 집 고양이든 비슷한 전투력으로 보일 겁니다. 어차피 자신에게 데미지를 못 주는 것은 똑같으니까요. 요리이치 입장에서 주들을 보면 그런 느낌일 거예요. 솔직히 가장 천재적인 능력을 가졌다고 말하는 하주 무이치로도 코쿠시보에게 바로 팔이 날아갈 정도였습니다. 그런 코쿠시보를 요리이치는 80살의 나이 때 수명 1초 남은 순간에도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뭐 그런 공격을 했기 때문에 수명이 1초로 줄어든 거일 수도 있지만요. 어쨌든 노인의 공격에도 절망을 맛볼 정도인데 젊은 시절의 요리이치가 귀살대와 싸운다고 가정해본다면 한압에 한두 명씩 생을 마감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인간은 그렇다 쳐도 혈귀 같은 경우는 엄청난 재생력이 있죠. 또 그 재생력이라는 설정으로 오만하게 살고 있는 혈귀들에게 참교육을 시연해주기 위해 요리이치는 혁도라는 기술까지 탑재했습니다.
혁도는 칼을 뜨겁게 달아오르게 도신을 붉게 물들이는 것인데 혈귀에게 데미지를 주면 재생이 더디게 되며 엄청난 고통을 주는 칼 버프 스킬입니다. 현 세대 주들은 엄청난 악력으로 죽을 힘을 다해 쥐거나 서로의 일륜도를 강하게 부딪혀서 겨우 만들어내고 그 버프 지속시간 또한 그리 길지 않았죠. 하지만 요리치 같은 경우는 그냥 한 손으로 혁도를 만들어냅니다. 그냥 이런 느낌이에요. 아, 혈귀들 죽일 때마다 피 때문에 손잡이 부분이 미끄럽네. 안 미끄럽게 좀 꽉 잡아볼까? 잉? 뭐지? 칼이 빨개지네? 거의 이 정도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혁도는 무잔이 오줌 지를 만큼 큰 데미지를 남기는데 요리이치의 혁도에 당한 무자는 이건 너무 사벽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자폭하는 척 빤스런을 했습니다. 너무 추잡하게 빤스런을 해서 요리이치조차 당황을 할 정도였죠. 괜히 추잔이 아닙니다. 그 후 추잔은 요리이치가 죽을 때까지 쥐 죽은 듯이 숨어 살게 되었죠. 하지만 그렇게 400년이 지난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무잔의 세포를 태워버릴 만큼 그 혁도의 도트 데미지는 어마무시했습니다. 요리이치의 혁도를 맞은 혈귀들은 죽지 않았다고 해도 죽고 싶을 만큼 계속되는 도트 데미지에 자신의 회복력이 저주라고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무잔의 성격이 더러워진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400년 넘는 시간 동안 혁도에 당한 상처가 계속 아프고 회복되면 또 아프고 하면 만성 통증인데 400년 만성 통증을 느끼면 어떤 누구도 정신병에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혈귀들 12개월 플러스 무장까지 합쳐서 요리이치에게 덤빈다고 해도 승산이 없죠. 덤볐다가 한번 베이는 순간 바로 과거 회상 준비해서 어떻게든 자신의 존재감을 독자들에게 기억시키려고 할 것 같네요. 어이쿠, 요리이치의 강함을 간략하게만 설명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길어졌네요. 오늘은 요리이치의 강력한 특성을 설명했으니 요리이치가 상현들과 무잔을 혼자서 압살하는 가상 시나리오는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요리이치의 팬이 있다면 요리이치의 매력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오덕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さようなら。